알제리 외무부에서 떨어진 긴급 지시 한 줄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기술자들 출국시키지 마세요. 감자 하나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FAO 북아프리카 농업기술 전략 담당관 리처드 바틀렛입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일을 해왔죠. 그런 제가 2007년 알제리에서 목격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알제리 국민들의 주식은 감자예요. 하루 3끼 중 2끼는 감자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국토의 80%가 사막이라는 점이었어요. 감자를 기를 땅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처음 알제리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도 알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졌거든요. 기온은 낮에 50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농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알제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구 4천만 명이 필요로 하는 감자를 자급자족하지 못해 매년 엄청난 외화를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알제리 농업부 장관 압델라지즈 하미디와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틀렛 씨, 우리는 매년 감자 수입비로 3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돈으로도 국민들이 먹을 감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석유가 풍부한 나라지만 정작 국민들이 먹을 기본 식량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알제리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들고 온 건 무병묘 수경재배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사막 농업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국 기술진의 리더였던 김태현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 사막에서 감자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 박사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바틀렛 씨,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해봤습니다. 땅이 척박해도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들이 가져온 감자 묘목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무병묘라는 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씨감자를 말하는데 이걸 수경재배로 기른다는 거였어요. 흙 대신 영양분이 든 물로만 키우는 방식이죠. 저는 그들의 첫 번째 시범 농장을 보러 갔습니다. 알제리 수도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메데아 지역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하얀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막 위에 떨어진 우주선 같았어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수경재배 시설에서 감자 줄기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 시설에서는 기존 노지 재배보다 30% 더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물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자 하나를 직접 맛봐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사막에서 자란 감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달고 맛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작은 감자 한 줄기가 이 거대한 사막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국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말이죠. 한국 기술진들이 알제리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알제리 농업부 회의실에서 벌어진 격렬한 토론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소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알제리 농업부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불신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30년 넘게 사막 농업 실패를 거듭해온 그들에게 한국의 제안은 그저 또 다른 실험일 뿐이었죠. 농업부 차관 모하메드 벤살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감자를 기른다고요? 독일도 실패했고 프랑스도 포기한 일인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실패들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제리는 지난 20년간 여러 유럽 국가들과 사막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거든요. 김태현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 기술은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무병묘 수경 재배는 토양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농업연구소 소장 아흐메드 카심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수경 재배라고요? 우리도 시도해봤습니다. 모래폭풍 한 번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저는 그때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김 박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이미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영하 20도 추위를 견뎌냈고 제주도에서는 태풍을 버텨냈어요. 그러자 농업부 기술과장 파리드 하센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 박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알제리 감자 생산량의 3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3배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벤살리 차관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네덜란드, 이스라엘 기술도 시도해봤어요. 모두 1년을 못 넘겼습니다. 김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저희 무병묘는 일반 시감자와 달리 병충해에 강합니다. 또한 수경재배 시스템은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어온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때 압델라지즈 하미디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관의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첫째, 50헥타르 규모의 대형 시범 농장을 만들 것. 둘째, 6개월 안에 결과를 보여줄 것. 셋째, 모든 과정을 알제리 농업부가 감시할 것. 김 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조건이 있어요. 충분한 전력 공급과 깨끗한 물을 보장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정말 자신 있으세요? 알제리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지면 실패했을 때 더 큰 상처가 될 텐데요.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바틀렛 씨, 저희는 이 일을 단순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팀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알제리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알제리의 사막 환경은 정말 혹독했거든요. 지난 20년간 수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도전했다가 포기한 곳이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들의 도전 정신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 말이죠. 3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50헥타르 규모의 시범 농장이 모래 폭풍에 크게 훼손됐다는 거였어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얀 비닐하우스들이 찢어져 나풀거리고 있었고 모래가 시설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경재배 시설의 양액 통로는 모래로 막혀 있었고 정밀한 제어 장비들은 고장 나 있었어요. 김태현 박사를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가 처음으로 지친 표정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의 옷은 모래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부러진 파이프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박사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의 물음에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바틀렛 씨,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난 72시간 동안 계속된 모래 폭풍으로 시설 30%가 손상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팀원들은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모래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특히 정밀한 양액 공급 시스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알제리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농업부 관료들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나서서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지 신문 엘무자이드는 K감자의 사막 실패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농업부 차관 모하메드 벤살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박사님,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혁신 기술입니까? 네덜란드 온실도 이 정도는 버텼는데요. 김 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바틀렛 씨, 한국에서는 정말 잘 됐었어요. 하지만 여기 사막의 모래 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제리 사막의 모래 폭풍은 정말 무서운 자연재해였어요.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과 함께 몰려오는 모래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도 시설에 치명적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미 투입된 비용만 50억 원이 넘었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알제리 농업부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기술과장 파리드 하세는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역시 아시아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럽 기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박사 팀이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시도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한 도전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한 번 더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바틀렛 씨,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저는 FAO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기술이 가장 거친 땅을 만났다. 하지만 이 만남이 끝은 아닐 것이다. 사막은 한국에게 혹독한 시험을 내고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만큼은 진짜였다는 것 말이죠. 실패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이 시설을 완전히 재설계한 지 48시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 변화의 속도에 정말 놀랐습니다. 김태현 박사가 저를 급히 불러 새로운 시설을 보여줬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기존의 평면형 수경재배 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지하 벙커 같았습니다. 박사님, 이게 뭡니까?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모래 기반 부양 구조입니다. 사막의 모래를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만드는 거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모래 폭풍을 막는 대신 모래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설 전체를 모래 속에 반쯤 묻어서 온도 변화를 줄이고 동시에 모래의 무게로 구조물을 안정화시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양액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알제리 사막의 고염도 지하수를 정화해서 쓰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현지 기술자 하킴 베나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처음 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염분을 오히려 활용하다니요. 저는 새로운 시설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양액 통로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서 모래가 들어가도 막히지 않게 했고 환기 시스템도 모래 폭풍을 고려해서 특수 필터를 달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감자 재배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수평형이 아니라 수직형 재배를 도입한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도 더 많은 감자를 기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바틀렛 씨, 우리가 깨달은 건 이곳에서는 한국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알제리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기존 알제리 감자 농장 대비 3.2배의 수확량이 나온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어요. 단일 농장당 연간 수익이 1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는 알제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현지 농민 무스타파 라마다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50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사막에서 이런 감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직접 수확된 감자를 맛봐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 감자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도 좋았어요. 사막의 강한 일조량과 정밀한 양액 관리 덕분에 더 좋은 품질의 감자가 나온 거였습니다. 알제리 농업부의 반응도 급변했어요.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벤살리 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김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차관님, 이건 한국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알제리의 환경을 이해하고 현지 기술자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 팀은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진 기술이라고 해서 어디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현지 환경에 맞게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배운 겁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기술 혁신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나온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사막 농업 기술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어요. 증명된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다시 감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감자 한 뿌리가 알제리 전체를 바꿔놓을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공 소식이 퍼지자 알제리 정부의 반응은 제가 30년간 FAO에서 일하면서 본 것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사안으로 급격히 격상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조치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출국 보호령이었어요. 알제리 외무부에서 직접 내린 지시였습니다. 김태현 박사팀 전원의 출국을 제한하고 24시간 경호를 배치한 거예요. 김 박사가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바틀렛 씨,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희를 보호한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제리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이 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압델라지즈 하미디 농업부 장관이 저를 긴급 소집했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회의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틀렛 씨,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주권이 걸린 문제예요.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는 이미 후속 계획을 수립해놨다고 했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후속 예산만 2,500억 원을 즉시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토지 제공 조건이었어요. 중앙토지개발청에서 사막지대 600헥타르를 한국에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30년 임대의 갱신 조건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알제리 국방부까지 나섰습니다. 군 당국은 한국 기술진들이 머무는 연구시설 주변에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했어요.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빼가려 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과연 옳은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김 박사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되는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나요? 김 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그냥 농업 기술을 전수하려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알제리 정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대통령령까지 발동해서 국가 핵심 농업기술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 거예요. 이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FAO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제가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FAO 사무총장치 동의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이 한국형 사막 농업 모델을 북아프리카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식량 안보의 혁신이에요. FAO는 즉시 한국 북아프리카 사막농업 확산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예산 규모만 5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까지 포함된 광역 계획이었어요. 현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알제리 언론들은 연일 감자 혁명을 다뤘고 국민들은 한국 기술진들을 영웅처럼 대했어요. 길거리에서 김 박사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농업부 차관 벤살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바틀렛 씨, 이제 우리는 감자 수입국에서 감자 수출국이 될 수도 있어요. 30년 만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가져온 변화가 단순한 농업 개선을 넘어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순수했던 기술 협력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틀렛 씨,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제 감자는 더 이상 감자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이자 외교 카드가 된 겁니다. 한국이 심은 작은 씨앗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에서 벌어진 일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FAO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이런 파급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농업연구원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직접 알제리로 날아왔어요. 그가 저에게 한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틀렛 씨,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겠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독일은 지난 10년간 사막 농업에서 연속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성공하자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 거예요. 밀러 박사는 김태현 박사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우리의 기존 수경재배 기술에 당신들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싶어요. 공동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 박사는 의외로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하는 거니까요. 독일의 움직임을 본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농업개발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농업 영향력을 한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였죠. 프랑스 농업개발청 부청장 피에르 뒤퐁이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바틀렛 씨, 우리는 100년 넘게 북아프리카 농업을 지도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6개월 만에 우리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EU 농업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형 사막농업 모델 연구 프로젝트에 1억 유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NASA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주농업 프로젝트 담당자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바틀렛 씨, 한국의 사막 농업 기술을 화성 농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NASA의 관심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화성의 환경이 지구 사막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거였습니다. 극한의 온도차, 척박한 토양, 제한된 물 공급 등 조건이 비슷했거든요. 이런 국제적 관심 덕분에 한국의 수경재배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불과 1년 만에 11개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스라엘, 호주, 칠레,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 기술을 도입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이 농업 기술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사막 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농업연구소 소장 아비 코엔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물 부족 문제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토양 자체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정말 창의적입니다. 국제농업학회에서도 한국 기술이 화제가 됐어요. 2008년 로마에서 열린 세계 농업기술 컨퍼런스에서 김태현 박사의 발표는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의 우월성이 아니라 현지 적응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땅은 각자의 해답을 갖고 있어요. 세계은행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담당 부총재 은웬의 은바키가 직접 알제리를 방문해서 한국 기술을 시찰했어요. 이 기술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FAO 본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사막 농업의 새로운 교과서를 썼다. 이제 전 세계가 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감자 한 뿌리가 전 세계 농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2010년 9월 저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알제리 감자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30년 FAO 생활 중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첫 마디를 꺼낼 때 김태현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사막에서 좌절하던 그의 모습과 지금의 성과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감자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감자 외교라는 표현이 생소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알제리에 전한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 외면당한 땅에서 희망을 찾는 방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처음 알제리에 도착해서 끝없는 사막을 보며 절망했던 순간 한국 기술진들의 도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현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해답을 찾아냈어요. 저는 알제리에서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연간 3억 달러를 감자 수입에 쓰던 나라가 이제는 감자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600헥타르 사막에 푸른 농장이 들어섰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말이죠. 발표 중간에 알제리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압델라지즈 하미디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은 총회장을 감동시켰어요. 바틀렛 씨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미디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사막도 우리 땅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뭉클했어요. 기술 이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독일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첨단 기술도 현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날 총회에서 한국형 사막농업 모델 글로벌 확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 사막 지역에 한국 기술을 보급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차드 대표는 우리나라에도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냐고 물었고, 모리타니 대표는 언제쯤 가능하냐고 재촉했어요. 그날 저녁 김태현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을 때 그의 소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바틀렛 씨, 처음엔 감자만 키우려 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보람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젠가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모래 폭풍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때 현지 농민들이 와서 함께 복구 작업을 도와줬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정말 의미 깊은 말이었어요. 기술 이전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던 거죠. 이제 한국의 사막 농업 기술은 전 세계 17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매년 수십만 톤의 감자가 사막에서 수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가져다 준 희망이에요. 저는 FAO 퇴임식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막에 감자를 심은 게 아니라 미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30년간의 FAO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였어요. 작은 감자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술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도전하고 함께 극복하는 철학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2015년 봄,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알제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8년 만의 방문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도 알제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양쪽으로 초록빛 농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황량한 사막뿐이었던 곳에 말이죠. 택시 기사 하산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저 농장들이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감자 부자가 됐습니다. 김태현 박사와 8년 만에 재회했을 때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제리 농업부 명예고문이 되어 있었어요. 바틀렛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데려간 곳은 메데아 지역의 새로운 농업단지였어요. 과거 첫 번째 시범농장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1200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온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첨단 제어센터가 세워져 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과 알제리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협력하고 있었어요. 현지 농장 관리자 아메드 베나비브가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는 8년 전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바틀렛 씨, 저는 이제 다른 나라 농업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로코, 튀니지에서 배우러 와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던 알제리가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베나비브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통계 자료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알제리의 감자 생산량이 8년 전 대비 15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제 연간 200만 톤을 생산해서 100만 톤은 수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유럽에 감자를 수출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주요 고객이에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어요. 사막 농업 관련 일자리가 15만 개 창출됐고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과거 절망에 빠져 있던 농민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을 볼 수 있었거든요. 농민 무스타파 라마다니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틀렛 씨, 제 아들이 이제 농업대학에 가려고 해요. 과거에는 농업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직업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지난 8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바틀렛 씨, 저희가 가장 잘한 일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현지 사람들과 나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기술을 전수하고 떠나는 대신 현지에 뿌리를 내리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상생을 이뤄낸 거였어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제리 기술자들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하미디 전 농업부 장관과 만났어요. 그는 이제 아프리카 연합 농업개발 담당 부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틀렛 씨, 한국이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꿈을 꿀 용기였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면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보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과거 메마른 사막이었던 땅에 푸른 농장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수출되었고 철학은 남았다. 그리고 그 철학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정말 작았어요. 사막에 심은 감자 묘목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에 희망을 퍼뜨렸습니다. 한국이 알제리에 심은 건 감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농업, 수출국이 아닌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